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다. 이런 표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다. 자, 정수. 그러한 두 다항함수 fx, gx. 이 다항함수란 표현도 중요하죠. 우리가 몇 차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 그 다음에 다항함수라는 조건. 그죠? 자, 이거 봤을 때 f2의 최대. 그럼 f2는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주어진 식으로 나올 거고 2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문자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그 문자 자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도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자, 요거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항상 우리가 했던 거 x가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세제곱이다. 그럼 밑에가 몇 차니까? 3차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니까 위에도 몇 차여야 돼? 3차여야 되고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 얻을 수 있냐? f 곱하기 g는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2로 시작하는 그러한 식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왜 여기 2로 시작하죠?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할 때는 최고창의 개수 b만 남으니까요. 왜? x세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눌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게 2라는 거니까 여기는 2로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으로 간다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0으로 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0으로 가는 것은 최저차와 관련이 있다고 했었어요. 최저차. 자, 그럼 최저차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최저차의 인수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최저차의 개수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인수, 개수. 결국 똑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한번 가볼게요.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 x분의 5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라고 돼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거는 수렴할까요? 수렴하지 않을까요? 유용하지 않습니다. 수렴하지 않죠. 자, 수렴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약분 내면 5x로 가겠죠. 이 친구 얼마로 갑니까? 7로 가겠죠. 그 다음 친구 x분의 2로 가겠죠. 리미트를 이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수렴하지가 않죠. 그래서 밑에 x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x가 0으로 가는데 즉 밑에를 0으로 만드는데 위에를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용하지 않습니다. 갈산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빌드업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이 큰맘 먹고 이렇게 지웠어요.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냐면 어떻게 돼요? 얘는 5x 더하기 7이라는 거에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로 붙을 테니까 7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네. 어,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변형해 볼게요. x 제곱이 됐어. 그럼 밑에도 0으로 가고 위에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수렴할까요? 수렴하지 않을까요?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5 더하기 다시 x분의 7이 되거든요. 즉 무슨 말이야? 이게 결국 밑에 차수가 x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항이 여기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지고 갈 거잖아요. 쪼개가지고 갔을 때 밑에가 여전히 0을 갖고 있는데 위에가 0이 없는 형태가 나와버려. 그러면 조졌다는 거죠. 수렴할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인수의 개수 또는 최저차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지금 최저차가 얼마입니까? 2차죠. 위에는 최저차가 얼마예요? 1차. 1차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탐구를 해봅시다. 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되면 서로 최저차가 맞으니까 괜찮겠네요? 맞아요.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6x 세제곱, 7x 4제곱 이렇게 해도 어차피 최저차는 얘한테 맞춰져 있고 이렇게 되니까 괜찮겠네요? 맞아요. 어차피 이렇게 보면 x가 남죠. 그럼 걔는 0으로 가겠죠? 이 친구도 x가 남아요. 역시 0으로 갑니다. 이 친구는요? 5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전부 다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은 5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언더스탠 합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x가 0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밑에가 그 영인자를 갖고 있다. 영인자라는 표현이 그냥 선생님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0이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다. 0 되는 걸. 그럼 위에도 적어도 똑같은 0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비단 0만 가능할까? x가 0으로 갈 때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내가 이제 이해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x가 0으로 가니까 밑에가 x제곱이야? 선생님, 그럼 이게 만약에 수렴한다면요. 이 친구의 최저차는 적어도 2차거나 그 이상이에요.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친구의 최저차가 3차야.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수렴하긴 하는데 0으로. 만약에 그리고 이 친구의 최저차가 2차야. 그리고 개수가 살아있어. 그러면 그 개수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최저차라는 말을 쓴 겁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이제 외워두는 게 좋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만 보거든요. 근데 x가 0으로 갈 때는 최저차. 이렇게 하면 뭔가 대비가 돼서 좋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잘 나온 문제예요. 이 2020학년도 수능 14번 문제가 가와 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서 이 지금 극한 문제에선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만약에 응용이 된다면 어떻게 응용이 됐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밑에가 만약에 x제곱분의 5x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뭐 약분하고 뭐하고 이런 거랑 상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예, 뭐 최저차 이런 거랑 상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죠. 어? x제곱인데요? 아까는 x제곱일 때 최저차 이런 거 상관 있었잖아. 왜 지금은 상관이 없죠? 그 0으로 가죠. 0으로 가지 않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얘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만약에 얘를 아까 그 테마로 보려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x-2의 세제곱.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위에가 만약에 선생님이 fx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수렴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2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차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x-2로 묶으면 뭐 이렇게 5차, x-2의 4차, x-2의 3차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 이후에 이거보다 더 차수를 낮은 걸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해야지만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x-2의 세제곱으로 위의 친구들이 묶인다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fx라고 하는 친구가 단순히 최저차, 그냥 요 문제를 대충 공부하면 아, 그냥 최저차만 맞추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왜 최저차의 포인트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이 위의 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위에는 결국 뭐다? 만약에 이 친구가 수렴하려면 C의 x 빼기 2의 세제곱 이상으로 묶여야 된다. 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뭐 요 정도면 충분히 깊게 다룬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뭡니까?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f 곱하기 g가, 자, 초록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f 곱하기 g가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가다가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보다 더 낮은 차수 있으면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도 f 곱하기 g고 여기도 f 곱하기 g인데 여기는 최고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여기는 최저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f 곱하기 g는 얘가 3차고 얘가 2차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겠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완벽하게 묶인다는 거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f 곱하기 g는 2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자,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g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묶었다고 한다면, 그죠? 물론 요거는 뭐 x제곱 곱하기 2x 빼기 4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f2를 준 겁니다. 왜? 여기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다가는 여 개수를 아무리 많이 몰빵을 해줘도 뭐 합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만 투자를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요만큼이 뭐라고 할 수 있다? fx라고 할 수 있다. 왜? 최대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f2는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